예, 그리스 로마 신화 10주차 1강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배운 것까지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이제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베고 돌아오는 길에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에디오피아는 뭐 우리가 아프리카의 도시로 알고 있지만 에티오피아는 고대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진국이었고 그 에티오피아 바닷가에서 어떤 안드로메다를 구출하게 됩니다. 안드로메다는 많이 아시죠? 요새도 그런 말 쓰나요? 뭐 이야기가 안드로메다로 갔다 그런 거, 우리로부터 아주 먼 곳, 이런 그 안드로메다 이름이 거기에 붙었기 때문인데, 그 에티오피아 바닷가에서 안드로메다를 구출하게 되는데, 사연은 그 어머니겠죠. 왕비 카시오페이아가 자신이 바다 신의 신의 딸보다 아름답다고 선언을 한 거죠. 그렇게 된 죄로 바다에서 나타난 괴물이 나라를 황폐화시켰어요. 그래서 제물로 안드로메다를 바쳤고, 그 안드로메다와 결혼시켜준다는 약속을 받고서 이게 오타가 있습니다. 약속을 받고 괴물로부터 이제 구해줬습니다. 날개 달린 신발을 타고 다녔으니까 뭐 수월하게 무출했겠죠. 근데 이제 안드로메다의 외삼촌이 안드로메다의 약혼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 피네오스가 이 방해를 했고, 그러니까 무리가 아니고 모르곤의 머리, 메두사의 머리죠. 그 무리들을 돌로 만들고 세리포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또 오타가 있네. 힐리데텍스 일행을 역시 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님프에게 받은 물건들은 다 님프에게 돌려주고, 메두사의 머리는 아테네에게 바쳐서, 그러니까 아이기스 방패 또는 숄, 거기에 이제 그 문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여기 님프들에게 돌려준 물건들이거나 뭐 메두사의 머리이거나 이것들은 현재 적어도 그 신화가 유통되던 시대에는 없는 물건들이고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서라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뭐 아이기스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뭐 님프들에게 다시 돌려줘서 인간 세계에는 없다는 얘기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페르세우스는 이제 어머니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외할아버지 아크리시오스가 페르세우스가 아르고스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 어리석죠.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것도 이제 그리스의 신화적 특징이, 그리스 신화의 하나의 특징이고, 이것이 결국 그리스 비극,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 비극은 범헬라스적 영웅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즉 일리아스와 오디세우스에 나오는 영웅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더 전개하는 방식으로 그리스 비극들이 창작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모티브는 뭐냐면, 자신의 죽음을 피하기 위한 또는 자신의 운명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그 운명을 재촉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 번 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날 텐데, 바로 이제 외할아버지 아크리시오스가 페르세우스를 피해서 달아났는데, 페르세우스가 마침 장례식 경기,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어떤 특히 이제 장례식, 누군가 뭐 추념하고 싶은 사람의 장례식 때 운동 경기를 열어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인류사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굉장히 많은 전쟁을 벌였지만 동시에 그 전쟁을 없애고자 하는 열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 경기를 연 거죠. 그래서 올림픽 경기 동안은 그들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승화시키는, 운동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줬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장례식 경기에 참가했다가 거기서 원반 던지기가 있었어요. 이 원반 던지기는 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
히아킨토스, 아폴론 신과 사귀었던 히아킨토스가 아폴론이 던진 원반의 머리를 맞고 죽었다는 얘기. 수선화가 아니 그건 나르키소스구나. 네, 다른 거고요. 근데 아크리시오스가 우연히 거기에 맞는 거죠.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차마 자기 외할아버지가 죽은 나라를 직접 다스릴 수가 없어서 이웃 나라 티리스와 나라를 바꿔서 다스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그 유명한 헤라클레스가 이 페르세우스의 자손인 겁니다. 자, 보시면 아이고. 자, 이 페르세우스 얘기들을 좀 압축적으로 다뤄놓고서 일단 여기 보시면 바닥에 물을 휘치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영화가 아니니까 시간대별로 벌어지는 일들을 한 장면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페르세우스가 동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 달린 신발을 타고 날아와서 바닥 위의 물을 처치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이제 그 아프리카인들이니까 얼굴이 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아프리카인들 모습이 나오고 어벤져스에 보면 그 아프리카 안에 고대 왕국이 있는 것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외계의 문명을 받아서 그건 이미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약간 코믹해 보이는 바닷괴물이 있고요. 이건 중세 때 그림이죠. 아기자기하게 이것저것 많이 집어놨습니다. 그림 안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페르세우스 역시 모습인데 너무 확대했더니 좀 뭉개졌군요. 예, 안드로메다입니다. 그리고 메두사의 머리를 이용해서 이 위렌들 좀 도류되니까 회색으로 바뀌고 있죠. 안드로메다 외삼촌의 무리들. 이거는 무슨 타로 카드처럼 보이는데 역시 메두사의 머리를 이용해서 세리포스의 왕과 그 무리들을 돌로 만들고 있는 페르세우스 showing the golden head 이렇게 돼 있죠. 네. 진짜 뭐 타로 카드 같은데.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은 벨레로폰입니다. 코린토스 출신. 아까 코린토스 보셨죠? 그럼 다시 나올 텐데, 코린토스는 지협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와 육지 사이 아주 좁은 지대. 그곳입니다. 다시 그림 다시 보면 알겠고요. 코린토스의 영웅, 코린토스 출신의 영웅인데, 자, 이게 여기서도 나오듯이 영웅대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숭배받는 영웅들인 거죠. 뭐 이 정도뿐만 아니라 코린토스라는 지역 안에도 또 동네마다 또 영웅이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난 우리 영웅 얘기 들어갈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의 세력들과 영웅들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것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려 시대 생각해 보시면 왕건이 지역 호족들과 무슨 사돈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지역 호족들의 세력이 유지되거나 또는 왕성해지면 중앙 집권적인 어떤 왕권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거고 민주주의 시대에도 역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거대한 축제를 열고 지방에서 벌어지는 영웅 숭배들은 중단시키지 못하지만 다른데 더 흥미로운 놀이거리들을 제공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위축시키려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고려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벨레로폰 얘기를 하는데 페가소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영웅은 엉뚱하게도 페가소스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테네 신전에서 기원하다가 이제 잠이 드니까 이 아테네 여신이 기특해서 그랬는지 꿈에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서 황금 제갈을 줍니다. 이게 제갈을 줬다는 얘기는 아테네 여신이 왜 공방의 여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와 더불어 같은 공방을 사용하고 룸메이트예요. 같은 공방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발명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직물의 여신이면서 어떤 기능공의 여신인 거죠. 그래서 진짜 생과를 가봤더니 그 페가세우스가 자신해서 그러니까 황금제를 줬는데 실제로도 제갈이 자기 손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과를 가보니까 페가소스가 자진해서 제갈을 스스로 물린 거, 제갈에 물린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펠레로폰이 고향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스토스라는 사람에게 가서 정화를 받습니다. 이제 고대에는 사법제도라는 게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던 시절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가문 중심으로 세력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한 가문에서 어떤 다른 가문의 사람을 해치게 되면 진짜 그 무협지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피에 피를 부르는 복수전들이 세대를 넘어서 계속 자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두 가문이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원수 가문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타개를 해야 되는데, 살인한 자를 다른 사람이 정화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용서를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복수의 순환고리를 끊으려고 했던 것이고, 이제 사법이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이제 사적 보복이 이제 공적인 어떤 처벌로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이스토스라는 사람에게 가서 정화를 받는데, 이 프로이스토스는 누구냐면 나나의 아버지 크리시오스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갔더니 그 프로이스토스의 아내인 스테네보이아가 이 벨레로폰을 좋아하게 돼서 유혹을 했다가 실패하니까 벨레로폰이 거부한 거죠. 모함을 합니다. 이 모티브도 또 계속 등장하는 모티브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네보이아가 모함을 하니까 그 얘기를 고지 들은 거죠. 프리오토스가. 그래서 자신이 정화해준 인물을 차마 죽일 수는 없어갖고 자기의 장인 이오바테스, 이 장인은 소아시아,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했었죠. 소아시아에 있는 리키아의 왕인 이오바테스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서 소개장을 써준 거죠. 근데 그 소개장 안에 이 사람을 죽이라는 표식을 한 겁니다. 유명한 겁니다. 이것도 소설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오바테스는 그래서 키마이라 괴물인데, 뭐 머리는 사자고 뭐 몸통은 양이고 꼬리는 뱀이고 뭐 이런 섞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 설명하기를 고지대에서부터 양의 머리인가? 고지대부터 저지대까지 내려오는 그 층들을 다 섞어서 만든 괴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 출신 재미교포죠. 재미교포 가수가 예명으로 키마이라는 키메라였죠. 그때 미국 발음으로 키메라는 예명으로 화장 진하게 하고 나왔던 그런 가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키마이라를 퇴치하라고 하니까 페가수스를 타고 가서 이제 퇴치를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아르고스 여기 다시 나와 있죠. 여기는 이게 지금 스페인어나 뭐 이런 거 같군요. 철자가 좀 달라요. 네, 이 그림이 왜 들어와 있는지 지금 한데 아르고스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아르고스 그 왕의 형제라고 했죠. 그다음에 여기가 바로 이제 코린토스. 아까 이제 코린토스를 보여주는 거군요. 여기가 코린토스입니다. 여기 좁은 지역. 그래서 이 바다를 지나갈 때, 이를테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테네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뭐 이쪽 지역으로 가고 싶다. 특히 이제 이쪽 뒤에는 이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도 그리스 식민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로 자주 다녔겠죠, 그리스인들도. 근데 여기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가면 얼마나 빨리 여행길이 단축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운하를 파려고 고대부터 애를 썼는데 그 운하를 파기가 뭐 기술적으로 쉽진 않았고, 그래서 여기를 예전에는 통나무 레일을 놓은 거죠. 마치 그 기차 레일처럼. 그래서 통나무들을 바닥에 쭉 깔고 배를 끌어올려서 통나무에 앉힌 다음에 그 밀고 가서, 이게 한 1km, 2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를 쭉 해서 다음 바다로 건네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뭐 돈도 많이 받고, 그리고 코린토스가 굉장히 상업적으로 풍요롭고 융성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거 보시면 바로 이게 이제 나중에 그래서 20세기인가 19세기인가에 드디어 뚫었습니다. 이 코린토스 운하를. 굉장히 높잖아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여기 다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자, 여기 그 정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프로이토스, 이게 프로이토스고, 벨레로폰이 여기 있고, 페가수스가 뒤에 있고, 여기 스테네비오이아가 여기 있죠. 이렇게 삼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고, 이게 이제 웨이스 아우스댐 무세움 같아. 그러니까 이 그리스 화병에 있는 그림을 탁 본 뜨다시피 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리키아가 여기 있는 리키아. 여기 이제 이오니아 지역은 사실은 대체로 이 지역인데 그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여기 로도스 섬이라고 유명한 섬이 있어요. 크레테 섬이 좀 보이고, 키프로스, 그, 아프로디테 여신의 출생지라고 있는 키프로스가 여기 있고요. 이 그림, 이 사진도 꽤 잘 나와 있어요, 지도가. 그다음에 바로 이게 키마이라, 사자머리, 중간에 머리가 낯이 달려서 염소 머리, 뱀의 꼬리 이렇게 돼 있는 괴물. 여기는 이런 방식으로 또 형성되어 있죠. 이것도 굉장히 전형적인 모델이 있어요. 사자, 염소, 그다음에 뱀꼬리. 이 키마이라를 페가수스를 타고 가서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도 꽤 유명한 그림이죠. 잠깐만요. 보자. 네. 자, 그 밖에 이제 그 벨레로폰의 모험은 뭐 아마존네스와 싸웠다거나, 아마존네스는 여러 차례 앞으로 나올 겁니다만 그 여인들만 사는 여인 왕국인 거죠. 그래서 아마존네스가 이제 가슴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활을 쏘기 위해서, 활을 쏘면 오른쪽이죠. 오른쪽 가슴 한쪽을 잘라냈다고 해요. 잘라냈다기보다는 어릴 때 조치를 취해서 안 그럴 수 있게 한 거죠. 뭐 원더우먼도 그 비슷한 동네에 사는 것 같은데, 아마존이 그 브라질의 열대우림이 아마존이 된 것도 이 이름에서 온 거고요. 또는 솔리모이와의 전쟁, 자객단을 물리친 거 등등 이런 모험담이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들을 다 시켰는데 다 처리를 하는 걸 보고 이오바테스가 벨레로폰은 신의 혈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기 딸과 나라를 넘깁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 부인이 유혹했는데 뭐 거절하니까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는다, 이런 거, 그걸 이제 모디발 모티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젊은이가 높은 분의 부인에게서 유혹을 받았으나 거부했고 그에 따라서 모함을 받는다. 그 성경에 나온 요셉도 그랬고, 이게 요셉의 경우에 이제 따온 이름입니다. 모디발이라는 부인이 요셉을 모함한 거라서 모디발 모티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펠레우스, 아킬레우스의 아버지예요. 펠레우스도 젊은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히폴리토스라고 테세우스라는 영웅의 아들도 나중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멜레로폰이 자기를 죽이라는 소개장을 자신의 손으로 들고 가서 건네주는 그런 아이러니, 이런 거는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현이 되고 소설에 많이 나오고, 뭐 특히 이제 탐정 소설 같은 데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닌 사람에게 해가 되는 나는 그 벨레로폰의 소개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고요. 자, 신랑감을 시험한다, 이런 거는 또 역시 신화에서 자주 나오는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경우에 왕녀와 땅을 받게 되는데, 대개 나라의 절반을 주게 되고, 근데 이제 그 하나만 가질 수는 없어요. 나라만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옵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오이디푸스 왕의 경우가 스핑크스 때문에 테베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스핑크스를 물리치고, 스핑크스가 냈던 퀴즈를 풀고, 스핑크스가 그래서 죽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혼란에서 냈다고 해서 그 공으로 그 나라의 왕권과 왕비를 같이 받죠. 그래서 이건 뭐 이게 이제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그때 왕비는 받지 말걸, 뭐 왕비는 또 자기 엄마니까 실제로는 나이도 더 굉장히 많고, 뭐 그런 굉장히 하여튼 많고,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이제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벨레로폰의 최후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습니다. 사실 또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모티프가 돼요. 벨레로폰이 나이가 들어서 좀 오만해져서 페가소스를 타고 올림포스로 오르려고 했다가 제우스가 등해가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를 통해서도 유명한데, 나는 아테네의 등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나 소 잔등 소의 피를 빠는 소팔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유사한 종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등해를 보내서 페가소스를 쏘니까 따가워서 몸부림치게 해서 제우스에게서 떨어져서 죽진 않고 절름발이가 되거나 또는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년이 좀 비참하죠. 자, 보시면 아마존에서의 싸움입니다. 이 아마존에서의 싸움은 이제 여러 차례 나오고, 헤라클레스 때도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양쪽 가슴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좀 다르게 조각이 돼 있고, 여기 좀 또 남자가 말이야,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 같죠? 좀 워낙 대단한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신화상으로 하여튼 뭐 옛날 남자들의 좀 뭐랄까요, 남자들이 여성을 좋아하고, 또 한편에서는 뭐 마초 같은 남자들은 여성들을 비하하기도 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신들을 하늘의 신들이 몰아내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 가이아가 두려운 존재로 표상이 되어 있잖아요. 옛사람들에게도 그 여성성이라는 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두려움과 낯섦의 상징이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요셉 얘기인 것 같은데, 보티파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게 그 창공을 날아올라서 올림포스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페가서스의 그 비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만하다고 하지만 뭐 이런 그림 소재를 쓰기에 아주 좋은 소재라서 천장 꼭대기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우스가 이제 번개겠죠? 번개로 표현된 창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하늘의 존재들이 다 둘러보고 있습니다. 성당 천장화로 그렸어요.
자, 테세우스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 끊고 넘어갑시다.